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8월 4주차 시황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주요 일정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이번 주에는 그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8월 22일이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에는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개최가 됩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매년 8월 말에 하는 건데, 여기 이 미국에 와이오밍주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휴양지가 있어요. 거기 이름이 잭슨홀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앙은행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향후 통화 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하는 이제 그런 컨퍼런스를 저희가 잭슨홀 미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통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 보통 이 잭슨홀 미팅 하기 전에 그 이번 해에는 어떤 게 주로 논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는데, 올해 주제는 이겁니다. 레이버 마켓이라 그러죠. 레이버 마켓, 이게 뭡니까? 노동시장입니다. 이 노동시장에 인구 통계, 생산성,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 이제 이런 거에 대해 논의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메인 주제가 금리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금리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와 관련된 논의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제 예상은 제가 연휴 동안 올려드린 PPI와 CPI 분석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향후에 어떻게 금리가 될 것 같은지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잭슨홀 미팅과 관련돼서 그래서 금요일 날에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서 올릴 테니까 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다음번에 또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메인 주제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오늘 그 하워드 막스의 최근 메모가 발간이 됐어요. 하워드 막스의 메모. 이게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워런 버핏이 만약에 발간되면 제일 먼저 챙겨본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메모입니다. 이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되게 유명한 투자자예요. 그리고 되게 투자를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자신의 생각을 담은 메모를 발간을 하시는데, 이 메모가 정말 인사이트가 많고 그리고 정말 시장을 잘 맞추는 걸로 유명합니다. 월가의 쪽집게라 불리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장 최근에 메모를 쓴 게 올해 4월인데, 이 올해 4월에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겼을 때, 그때 모두가 주식을 던질 때 지금 사야 된다를 외치셔가지고 4월달 저점을 맞추셔서 그 아주 유명해졌죠. 4월 저점에서 바이콜을 외치셔가지고 이제 주식 살 때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메모를 발간을 했어요. 우리가 당연히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메모의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메모가 좀 긴데요. 근데 이 메모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관점을 봤을 때 미국 주식은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고평가라는 겁니다. 자, 이 메모가 좀 긴데요. 이 메모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가? 일단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관점을 봤을 때 미국 주식은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조정이 예상이 되니까 방어 자산의 비중을 지금은 늘릴 때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아가지고 이거를 이번 PPT에 서브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가치는 가격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다. 이게 많은 함의점을 담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메모에서는 현재 미국 주식 고평가 구간이니까 슬슬 조정을 대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일단 투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 보자 라고 얘기를 시작하세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이 가치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제 시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이제 SNS 보게 되면 요즘에 가치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고 사람들이 다 가격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가치는 뭐냐면 기업의 수익력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현금 흐름력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가격은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라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치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결국엔 가치랑 가격은 결국 수렴한다. 그래서 가치는 가격을 자석처럼 당기는 효과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초과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서 나온다. 첫째,
가치가 예상보다 커질 때,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죠. 그럴 때거나 혹은 가격과 가치의 간극이 개선이 될 때, 이제 이럴 때 초과 수익이 나온다. 즉 본질과 심리의 변화를 남들보다 먼저 읽는 것이 결국엔 투자의 핵심이다.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우리가 이 가치가 커지는 것을 예상을 하거나 혹은 이 가격과 가치의 간극을 보고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25년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2025년도 초에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 왜 빠졌냐면 성장도 오래됐고 물가도 오래됐었고 밸류 부담도 있었어요. 물가는 이제 관세 때문에 그랬죠.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었고, 그리고 관세 때문에 성장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걸 걱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4월 2일자에 트럼프가 고율 관세를 발표를 하니까 S&P가 이때 저점을 찍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4.5%까지 급등을 했었다. 근데 4월 8일 이후를 보니까 이때부터 안도 랠리를 펼치기 시작해서 이제 미국 주식은 저점 대비 29%나 반등을 했고 연초 대비는 9%로 플러스 전환을 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성장 물가 우려와 그리고 밸류 부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관세 부과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주식의 밸류 부담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막스가 봤을 때 이런 겁니다. 펀더멘탈은 악화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던 겁니까? 연초 대비 오히려 플러스로 지금 전환을 해버렸어요. 즉 가격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장 우려대, 물가 우려대, 밸류 우려대 해가지고 주식을 뺐는데, 그죠? 갑자기 4월 8일 이후로는 안도 랠리를 펼치기 시작하면서 연초 대비 플러스로 전환됐다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악화됐는데 가격은 현재 더 높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냉정하게 봐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고평가라는 게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막스는 얘기합니다. 일단 S&P의 포워드 PER 이게 지금 현재 23배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아주 높은 수준에 있고, 그리고 PSR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버핏 지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GDP 대비 시총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대비해서 10년물 금리를 보게 됐을 때도 주식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레딧 스프레드, 그러니까 이게 회사채랑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그 스프레드를 측정하는 건데 이것도 현재 사상 저점 근처에 와 있고, 그리고 시장에는 지금 밈 주식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소형주가 다시 랠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밈 주식이라 그러죠. 펀더멘탈은 없지만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심리상 띄우는 주식들, 그런 것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시장이 현재 과열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징후다. 그래서 밸류 지표를 봤었을 때 현재 이게 고평가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특히나 매그니피센트 7이 현재 PER 33배를 받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을 보더라도 현재 PER이 22배인데 이게 역사적 중간가 대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펀더멘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그죠? 밸류에이션 봤었을 때 밸류에이션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게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이다. 자, 왜 이렇게 비싼 걸까? 사실 이 미국 주식이 비싸다라고 하는 거는 2009년도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게 되면은 2009년도가 어떤 해였었느냐? 금융위기 다음 해란 말이에요. 금융위기 다음 해인데, 근데 이 이후로 막스의 설명입니다. 16년간 제대로 된 약세장이라고 하는 게 부재했었다. 약세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수익을 못 내는, 즉 미국 주식 자체가 횡보하는 이제 그런 일이 2000년대 초에 있었어요. 이때 있었는데, 이때 닷컴 버블 이후죠. 그때 있었는데 2009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무조건 빠지면 사면은 일단 미국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학습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한테. 왜냐? 지난 16년 동안 미국 주식을 사면은 일단 장기 보유가 무조건 올랐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난 16년간 시장의 문화 참여자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일 겁니다. 주식 투자를 2000년대 초반부터 하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분들 머릿속에는
약세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 미국 주식은 사면 무조건 장기 보유하면 오른다 라고 하는 게 학습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조건 주식이 빠지면 산다 라고 하는 게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는 끝없는 낙관을 낳는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는 낙관주의자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막스의 설명이에요. 듣고 보면 말 되죠?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미국 주식을 사면은 1, 2년, 3년 보유하면 무조건 오른다 라고 하는 걸 학습했기 때문에 빠지면 일단 살려고 합니다. 그게 낙관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약세장을 보게 되면, 약세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3년, 4년, 5년 묵혀놓더라도 지난달 봤을 때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을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역사상 존재했었는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막스의 설명입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상대 우위 신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미국 주식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AI에 대해서 막대한 기대를 품고 있죠. 사실 AI가 뭐 세상을 바꿀 기술은 맞지만, 그렇지만 이게 어찌 보면 불확실한 면도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AI 기업들이 계속 카펙스 늘리고 있는데, 즉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익까지 반영이 될까라고 하는 건 사실상 아직은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현재 이 주식시장이 아주 비싼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막스는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낙관론도 일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S&P가 과거보다 고성장 기업들이 많고요. 특히나 빅테크들, 그리고 자본 집약도도 낮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특히나 빅테크 같은 기업들 보게 되면은 그 카펙스를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옛날같이 제조업 같은 것보다는 덜 늘린단 말이죠. 그럼에도 현금으로 청산이 되고, 그리고 해자 기업,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빅테크 같은 애들은 특히나 그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해자를 구축을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S&P가 과거보다 비싼 것도 일리는 되지만, 그 논리를 모든 기업에 적용시키면 그것은 거품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밈주식이 랠리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나 이런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그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도 현재 어느 정도 밸류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품 테리토리에 슬슬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막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막스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엘리베이티드, 뭐냐면은 들떠 있을 게 아니라 워리썸, 뭐죠? 걱정을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지금은 슬슬 이제 그 환호하는 걸 좀 멈추고 슬슬 걱정해야 될 때다. 왜냐? 펀더멘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화되고 있는데 가격은 더 올라갔고 심리는 과열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적 배팅을 줄이고 방어 태세를 강화를 시켜야 할 때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막스는 행동 프레임 제시합니다. 행동 프레임. 뭐냐면은 이렇게 투자를 대비한 단계를 제시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총 6단계가 있는데, 일단 6단계는 뭐냐면은 매수를 중단하는 겁니다. 신규 매수를 중단하는 거고, 5단계는 뭐냐? 공격 자산을 축소하고 방어 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이거를 더 줄이는 거고요. 공격 자산을 더 줄이는 거고, 3번부터는 이제 전량 매도를 하고, 그리고 숏으로 돌아서는 것까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숏 단계까지는 아니고 5단계쯤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슬슬 공격 자산의 비중을 축소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거를 방어 자산으로 넘겨야 할 때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5단계에 있다. 그래서 5단계를 실천할 때가 난 온 것 같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기는 좀 팔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어 자산으로는 크레딧이 적합하다. 이거는 이제 막스가 채권 투자자인 걸 염두하고 보셔야 되는데, 그 채권을 현재 사는 것이 그 아주 적절하다. 그래서 방어 자산으로서는 현재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채권 투자를 한번 보는 것을 권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론 내리십니다. 자, 여기까지 딱 보고 나면은 이제 그 막스의 결론은 궁극적으로 과열 징후가 보여서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의 결론은 사실 똑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마 저번 주부터 슬슬 조정이 시작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슬슬 대비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던 것도 사실 맞았고요. 이건 제가 올 초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달려온 건 맞죠. 그래서 과열 징후가 보여서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다 시스템 조정할 테니까, 그래서 저희 내부 알고리즘들도 슬슬 리스크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퀀터스 알고리즘들도 슬슬 리스크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에서의 관점은 개인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크립토나 주식시장에서 큰 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여전히 저는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나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크립토는 아마도 더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뷰는 개인적으로 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